오늘의 수업의 내용은 그 유튜브를 우리가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세요.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실제로 유튜버 회사로부터 광고 수익을 뭐 몇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 줄 혹시 아세요? 한 1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12, 3만 명.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또 유튜브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스튜디오도 만들고 있어요. 20평 정도, 좀 작긴 하지만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창작 활동을 하는데 빌려드릴 수 있고 그런 걸 준비를 또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뭐 경기 창작 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그 10만 명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실 거고, 또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분, 여러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한 10년 전, 한 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나는 되게 유능한 사람이야를 표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책을 내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혹시 책을 좀 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출판사를 찾아가지고 책을 내는 거가 곧 나는 지식인이다.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뭐뭐뭐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책을 쓰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양력이나 이런 거 적을 때 책 이름 적고 뭐 저서 이런 거 적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좀 하셨던 분들, 또 그런 분들은 꼭 책을 하나 쓰셔서 그 책 쓴 걸 가지고 이제 어필을 많이 하셨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 추세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옛날만큼 존중을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는 봐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글자란 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단지 책이 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책을 한번 보고 내가 읽어보고 정말 좋은 책이야라고 자기가 이제 읽어보고 느껴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사실 그분이 쓴 책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서점에 팔고 있는 책도 많이 없고, 그죠? 자기가 들고 있는 책,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책,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책도 너무 많고, 이미 10년 전에 썼으면 절판되거나 또 뭐 재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책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올렸어요. 라고 말만 하면 누구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편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합니다. 내가 뭐랑 연구하는데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주면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이분은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일이 있으면 이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료, 나의 캐리어를 증명할 수 있는, 이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되어 있어서 현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이제 이 방송에서도 수강생분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공방에서 만드는 물건들,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시는 우리 또 그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실제로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 내가 기술자다. 내가 옛날에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유튜브로 잘 표현을 해주고 유튜브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나의 그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이 편하게 와서 보고 갈 수가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가 요즘 어떤 새로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새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만들어 가서 잘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이걸로 내가 뭐 업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될 때에도 유튜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면 그 일에 대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유튜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오후 2시에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여기에 와서 무언가를 배우신다는 것 자체가 꿈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뭔가 목표가 있으신 거고 굉장히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예.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란 점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유튜브는 도와줄 수 있다. 유튜브는 그거를 지원해주고 밀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이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노후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방송통신대학 교수님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분이 제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좋은 노후 대비가 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노후 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가장 좋은 노후 대비는 은퇴를 가장 늦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좋은 노후 대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에서 이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에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 있을 동안에 은퇴하기 5년 전, 10년 전부터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를 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바로 새로운 커리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노후 준비의 하나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젊은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과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바뀌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분명히 나에게 시간이 생길 수 있고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면 그 일을 준비를 하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또 유튜브에 남기시고 또 뭐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게 뭐 20년, 30년 걸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1년, 2년, 3년, 4년 준비하면 그게 실력이 쌓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과정들을 또 유튜브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유튜브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요 앞에서 약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 지금은 80 정도에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아마 10년쯤 뒤에는요. 90에 돌아가셔도 많이 못 사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년 뒤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년 뒤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90에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제 나이가 우리가 이제 7, 80 정도 되면 그때는 한 100세 정도까지는 모두 다 산다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떠한 하나의 분야의 일을 잘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일,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를 해서 그 일을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기에 나의 유튜브의 기술과 유튜브를 하는 것이 그거와 접목이 되어서 나의 캐리어를 점점점 만들어줘서 누가 봐도 이분은 뭐 10년 전에 다른 일 했더라도 그 10년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일을 준비한 과정과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그 지식과 전문성들이 유튜브 속에 다 녹아나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신은 정말 이걸 잘하는 분이에요 라고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에서 유튜브는 우리의 그 새로운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는 자아 실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나의 만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뛰어들 때 돈만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을 많이들 하세요. 젊은 분들 특히 그렇죠. 젊은 분들은 이제 투잡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젊을 때 한 15년, 10년, 20년 그때 전에는 이제 저희가 젊을 때에는 투잡이 이런 거였거든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 호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돈을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에 지하실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호프를 밤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호프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잡을 뛰고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 하나가 잘 되면 또 직장을 바꾸고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투잡이라고 하면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하나는 직장을 안 다니고 뭐 재테크를 하든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 공부를 하든 뭐 다단계를 하든 그렇게 투잡만이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막 하신 분들이 계셔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집념과 목표 그리고 기간도 딱 정해져 있죠. 1년 내로 내가 뭐 1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또 용돈도 좀 더 모아서 더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한 6개월 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는 아직도 100명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몇 명 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동기가 물론 뭐 이걸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익 중에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된다면 굉장히 빨리 지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자기 실현, 자기 만족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일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지치고 힘들었는데 유튜브를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막 생기더라고요. 유튜브를 생각하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유튜브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는 힘이 막 생기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했더니 제가 이걸 함으로써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이걸 함으로써 얻는 심적인 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자기 아빠가 뭐 돈을 많이 벌어온다. 우리 아빠는 뭐 큰 회사 다닌다. 뭐 우리 아빠는 뭐 그런 걸로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한 아빠인데 집에서 잔소리도 가끔씩 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몰래 6개월 정도 회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6개월 뒤에 제가 커밍아웃을 했죠. 내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구독자는 있어. 그랬더니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세려웠어요. 우와 100명이나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집에를 늦게 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아빠가 뭔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느라고 늦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로는 굉장히 협조적이 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 뭔가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좋았는지 되게 긍정적으로 저를 봐주는 거. 일단 뭐 가족들의 저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가 평상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주제를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생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집에서 사용되는 모든 잡다한 기술들, 잡다한 테크닉, 그 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은 아니고, 뭐 못 박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뭐 고치는 거, 전등 가는 거, 그리고 뭐 빨래하는 거, 잡다한 것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가전제품을 하나 사게 되면 그거 리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고 너무 즐겁고 좋아서, 저를 한창 어릴 때는 막 누구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사 간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못질도 해주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재밌고 즐겁더라고, 그런 게 몸으로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막 되지는 않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또 이걸 또 잘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부도 막 하게 되고 다른 유튜브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그리고 만족이 되는, 나 스스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댓글을 남겨줘요. 댓글을 남겨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 고맙다 저도 인사도 드리고, 또 질문을 더 하시면 또 질문에 대해서 답도 드리고,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제 개인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왜 얼굴이 밝아졌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이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취미 같은 거잖아요. 취미 삼아 열심히 하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삶에 어떤 그 활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자기 만족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삶에 활력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튜브를 누가 보던 보지 않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거 굉장히 좋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씩 여러분의 그 컨텐츠가 또 알려져서 여러분 또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 유튜브는 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수고를 하면서 만든 그 유튜브는 여러분이 받는 어떤 경제적인 보상보다도 더 큰 겁니다. 더 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방송국이 여러분이 다루는 컨텐츠를 다룬다면 방송국은 망하겠죠. 방송국은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되니까. 방송국은 돈이 되는 방송만 해야 되고, 방송국은 인기 있는 컨텐츠만 해야 되고, 방송국은 뭔가 조작된 어떤 그런 것들만 주로 해야, 그런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상업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1인 방송하시는 분들, 여러분과 같이 그런 분들은 그거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방송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 돈을 버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 대중매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방송을 하다 보니 돈도 생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건 돈이 안 돼도 나는 할 거야. 이번에 그 한강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은 그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버지가 블로그에 글을 굉장히 열심히 잘 쓰시던 분이었고 그 자기 개인의 SNS 채널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채널을 가지고 처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알려져서 그 뒤로부터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한강에서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좀 바뀔 것 같고 CCTV도 좀 달아줄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경찰이 더 빨리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결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을 보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만족감을 얻고 도움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사회에 굉장히 좋은 공헌을 한 거죠. 사회를 복되게 만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일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한다면 그 나중에 할 일에 대한 미래를 당겨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데 유튜브는 도움이 막 될 수 있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녹여 놓는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지금 유튜브 활동이 여러분의 캐리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지루함, 보어링한 이런 삶에서 활력을 분명히 줄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유튜브는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 꿈은 은퇴한 뒤에 전업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꿈은 있지만 사실 꿈이고 이걸 계속해서 내가 하여튼 뭐 새로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난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정도의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겨서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제가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유튜브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였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튜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하실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없는 애정이 없는 유튜버는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작년에 6개월 동안 노래 부르시는 가수분과 함께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라이브 공연을 이제 유튜브 송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분과 함께 일을 하다가 저는 주말에 이제 나와서 쉬다가 나와서 2시간 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합치면 한 6시간 정도 나는 시간을 쓰는데 방송을 하신 우리 선생님은 오늘 뭐 하지? 와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서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무르익지 않은 고민이 아니라 고민을 처음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셔서 제가 그만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분도요, 애정이 없으면 채널이 성공하지 못한다. 채널이 성공하지 못한다. 예.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유튜브가 안 되는 연예인들 유튜브가 꽤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얼굴을 갖고 유튜브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시원찮아가지고 하다가 많은 유튜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그 유튜브에 대한 어떤 관심, 자기가 그 유튜브에 쏟는 애정과 열정이 그만큼 떨어지면 관객들도 구독자분들도 그걸 금방 알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정을 가지셔라. 그 열정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 드리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유튜브에 쏟는 시간과 열정은 비례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정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열정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거.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시면 저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면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어릴 때 가졌던 그 열정을 한번 쏟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정 없이 사는 인생은 무기력할 수도 있으니까 열정을 가져달라는 거 첫 번째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유튜브는 개인 소장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열정과 관련이 없는 거고요. 주의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유튜브는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개인 소장용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유튜브는요. 시청자들이 보는 유튜브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그만두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잘 못하셔서 열심히 하시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만드는 유튜브는 상대방이 보는 유튜브라는 관점을 놓치시기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튜브에 대한 수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상 편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영상 자체의 퀄리티 그리고 자막도 한 편에 50개씩 넣고 효과음도 막 30개씩 넣고 애니메이션도 넣고 나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좀 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 그냥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시거나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왜 내 컨텐츠를 보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의외로 콘텐츠를 보시는 분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많이 달라. 나는 이 영상을 사람들이 왜 보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것 때문에 본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내 영상을 봐요. 나의 장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예. 내가 지금 노력해서 뭔가를 연습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연기를 배워서 막 연기를 해서 연예인처럼 훌륭한 연기를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면 연기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뭘까?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제일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이것을 상대방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유튜브를 만드는 편집의 제작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쉽게 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단기간에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내 영상을 보관하기 위한 기록물이 아니고 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 나의 편한 거를 보여주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갖는 거를 먼저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나는 영상을 할 때 이거를 보는 사람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아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주면은 잘 들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시청자 친화적인 방송을 만들자. 시청자 친화적인 방송을 만들자. 시청자가 좋아할 것만 골라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청자에게 어필이 되도록 만들자.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컴퓨터를 좀 다루는 게 어려우면 기획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대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용 자체를 완벽을 기하는 게 좋고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이쁘면 많이 보여주는 거죠. 딴 애들은 일주일에 하나 올려도 나는 하루에 10번 보여주는 거죠. 10번, 하루에 20번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튜브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워놓고 내가 그거를 맞추려다가 보면 내가 힘들어져서 못해요. 나는 그거를 자기 학대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해도 되는데 겁을 먹으셔서 잘 못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시는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가르쳐 드릴 치명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안 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다들 좋아해요. 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는 달려가자 하는 게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음악 방송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악 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3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3개월 전에 그만둬갖고 지금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시청을 이제 사람이 2배로 더 많이 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송을. 그때 6개월 동안 할 때 그때는 하루에 100명이 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라는 게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읽는 시간. 그 읽는 시간은 내 컨텐츠에 대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반응이 오는 그 시간이죠. 누가 봐도 재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멋진 사람,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한 사람, 듣기만 해도 좋은 목소리,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롱롱한, 누가 봐도 와, 쟤는 연예인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방송하면요, 금방 익어요. 금방 반응이 와. 2달, 3달 만에 반응이 와요.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 누가 봐도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은 반응이 빨리 와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요, 반응이 오는데 익어가는데 시간이 6개월, 1년이 걸린다는 거죠.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편애하는 방법으로 내 맘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뻥 터지는 그 시점이 딱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익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유튜버가,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익어가는 시간의 뭐냐면 유튜버가 자기의 그 역량이 올라가는 시간과 똑같은 비례 곡선을 가집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것 따라서 여러분의 컨텐츠도 업그레이드가 돼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어가는 시간을 꼭 필요한데 그 익어가는 시간을 여러분이 견디려면 여러분이 필요 없는 스트레스는 버리셔야 돼요. 필요 없는 스트레스는 제거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길 속에서 이 수업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하면 뭐냐면
거기서 요거는 빼는 게 좋겠어요. 그거 제거하시는, 왜냐하면 그거는 치명적인 안 좋은 점이니까 빼는 게 좋겠다. 이런 가이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딱 봐서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빼는 게 좋아요, 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량을 알아서 익어가는 시간 동안에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감에 있어서 저는 걸림돌, 뭐 이렇게 박혀 있는 가시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빼드리겠다는 거지. 빼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셔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분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셔야 그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자.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만큼만 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자는 게 제가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지난 1기 때에는요, 한 2달 후에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정도밖에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번 수업에는요, 당장 이제 다다음 주 6월 둘째 주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기를 저는 권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제 선정을 하고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구상의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면 바로 출발을 하시면 좋겠고, 이미 찍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은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저랑 공유를 하시고,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드리고, 제가 좋은 가이드를 해드리고, 좋은 썸네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은 달려가셔라 하는 게 이 수업의 장점이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오늘 대부분 주제는 선정이 되셨으니까 이제 주제에 대한 걸 좀 익혀서 무르익혀서 이 내용을 나는 어떻게 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점은 또 우리 다음 주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무르익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개인 소장용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송을 만드는 거다. 방송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방송을 보는 분이다. 보는 분의 시점에서 갈 거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나 자신을 프레셔하거나 나 자신을 막 올가면서 나의 기준에 맞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보는 분에 맞춰서 방송을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대충 만들어도요, 여러분은 거기 필름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분명히 보게 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멋지게 좀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